만약이긴 한데요. 법 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좀 흉악범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 만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이를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집행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30년 지나면 이 사람 풀어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살고 있는데 사형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면 풀어주어야 한다는 이론이 나오면 모든 국민이 던지는 질문일 거잖아요. 그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감경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영원히 그 교정시설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피고인들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면 어차피 사형 집행 안 하니까 나 사형 선고해주세요. 그래야 30년 후에 나갈 수 있어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사형 반대론자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법관이 된다 할지라도 그 법관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로지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흉악한 범죄였다. 사형의 집행시효가 30년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흉악범 유영철, 강호순을 비롯해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 이 중 최장 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 씨입니다. 일각에서는 올 11월 원모 씨가 집행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에 13일 법무부는 현행법상 구금 자체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시효 폐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부는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 뒤 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인데요. 뉴스원 TV는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 사형제도 등과 관련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즉 사형 집행이 되어야 집행이라고 본다면 형식적으로 30년 동안 사형이 집행 안 됐으니까 78조에 따라서 형의 시효가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의 시효에서 사형이라는 30년의 형시효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는 것이고, 우리가 사형이라는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했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유사하게 적어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있어서 형시효 폐지하는 것도 법률 전체의 정합성에 맞추어 보면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지금 그 사람이 올 11월 이후에 만약에 이게 폐지되었으면 그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형시효가 완성 안 됐잖아요. 원모 씨의 이 형시효는 2023년 11월이 돼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완성 안 된 상황에서 사형이란 30년의 형시효를 폐지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익은 보호받을 수 없는 이익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호이익, 신뢰이익보다 형 폐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공익이 크다. 그 살인죄에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거와 똑같은 만약이긴 한데요. 법 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좀 흉악범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 만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이를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30년 지나면 이 사람 풀어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살고 있는데 사형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면 풀어주어야 한다는 이론이 나오면 모든 국민이 던지는 질문일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풀어줄래? 30년 지나면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사람이 교정시설에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은 사형 집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형시효가 진행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무기징역 받은 사람은 영원히 형시효가 진행 안 되거든요. 교정시설 안에 있으면. 근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미결구금을 하는 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시효가 완성되면 무기징역보다 사형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사형하면 집행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30년 지나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여유가 만들어지는데, 무기징역은 내가 살고 있으면 형시효가 완성 안 되니까 그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감경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영원히 그 교정시설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피고인들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면 어차피 사형 집행 안 하니까 나 사형 선고해주세요. 그래야 30년 후에 나갈 수 있어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형 집행이라는 것, 즉 재판 확정 후 집행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사형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형시효가 완성된다는 게 아니라 교정시설에 존재하고 그 교정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사형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형시효는 애당초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 사형 받아야 돼요. 그게 필벌이죠. 그 사람이 행한 행동에 걸맞은 형이 사형이죠. 유영철한테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거는 형사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잔혹한 그 행동에는 우리 법이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이란 제도가 존재했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사형을 부영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에서 흉악하고 잔인하고 국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누가 어떤 시기에 재판한다 할지라도 사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저 사형 반대론자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법관이 된다 할지라도 그 법관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로지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흉악한 범죄였다. 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도 사실 많잖아요. 사형이라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는다에 대한 감론을박이 존재를 할 거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 결단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쉽게 음주운전을 2번 가중처벌했는 것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단순 위헌을 내리는 쪽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리면 돼요. 왜 이런 결정에서 주저하는지는 모르겠어. 합헌이라고 다시 결정 내리면 합헌일 때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맞는지를 따져나가야 되겠죠. 위헌이라면 위헌 이후에 과연 그러면 무기징역이라는 게 그렇게 흉악한 강호순이나 유영철에게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는,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위형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그 정의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따져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의 사형제도는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 상태에 답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느 쪽이든지 괜찮아요. 그래서 합헌이라 그러면 합헌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집행해야 돼요. 그게 합헌이라면. 그게 위헌이라면 과감하게 위헌선언 해야 돼요. 위헌선언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악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격리하고 그들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기징역형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만들어져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좀 대체할 형벌의 논의가 좀 필요치 않을까라는 그거 당연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사형제도가 위헌이다 라고 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여기에도 감론을박이 있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 논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가 두 번째 단추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단추를 끼웠는지 안 끼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중간 형벌이잖아요. 그 중간 형벌에 국민들의 합의와 법학자들의 생각이 담기지 않는 상태에서 대안이 있으니 사형을 폐지하자?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자체가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죠.